장모님 경고할게요. 저를 건드리면 수아도 가만두지 않겠어요. 준영이 꽃집에서 장모를 협박하며 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을 나약한 노인으로 본 것이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명자는 30년간 꽃집을 운영하며 쌓은 모든 인맥과 정보력을 동원했습니다. 난초를 기르듯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복수를 준비했죠. 사위에 숨겨진 비리와 바람, 그리고 5년간 감춰온 범죄의 증거들, 모든 것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복수가 끝났을 때 명자에게는 예상치 못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의존적이던 딸이 어머니를 지키는 강한 여성으로 변하게 됩니다. 과연 이 모녀는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최명자는 꽃집밴에서 카네이션 꽃다발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수아의 신혼집 근처 아파트 입구에서 배달을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죠. 오늘도 딸이 행복하게 지내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 저기 준영이가? 명자는 고개를 들어 옆동 아파트를 바라봤습니다. 1사층 베란다에서 사위 박준영이 젊은 여자와 껴안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명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 명자는 안경을 다시 써보고 눈을 비볐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그 남자는 분명 준영이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수아가 아니었습니다. 명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꽃다발을 떨어뜨릴 뻔한 명자는 황급히 밴으로 돌아갔죠. 시동을 걸고 아파트를 빠져나오면서도 계속 그 베란다를 돌아봤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거야. 분명히 잘못 본 거야. 하지만 명자의 마음 한켠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꽃집에 도착한 명자는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탐정님이신가요? 저 최명자예요. 아, 명자씨.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이신가요? 명자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확인해야 했어요. 제 사위를 좀 조사해 주셨으면 해서요. 사위를요? 혹시 무슨 문제라도? 그냥 혹시나 해서요. 박준영이라는 사람인데요. 박탐정은 잠깐 침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 주시면 자세히 알아보겠어요. 전화를 끊은 명자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 전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여보, 내가 괜한 걱정을 하는 건가요? 일주일 후 박탐정이 꽃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명자 씨, 앉으세요. 할 말이 있어요. 명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준영 씨가 6개월 전부터 김서연이라는 26세 여성과 동거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카페에서 일하는 여자인데 현재 임신 상태입니다. 박탐정이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준영이 그 여자와 함께 마트에서 장을 보고 손을 잡고 걷는 모습들이었어요. 이런 일이. 명자는 사진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더 있어요. 준영 씨가 회사 법인카드로 이 여자와 데이트 비용을 쓰고 있어요. 법인카드로요? 네. 그리고 회사 기밀 자료를 개인 저장소에 빼돌리고 있다는 정황도 있어요. 명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준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준영아, 어디야? 아, 장모님. 회사에 있어요. 지금 당장 만나자. 꽃집으로 와. 왜 그러세요? 갑자기. 당장 와. 명자가 전화를 끊자 박탐정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명자 씨, 진정하세요. 일단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당장 확인해야겠어요. 30분 후 준영이 꽃집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귀찮다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장모님, 급한 일이 뭐예요? 저 회사 일이 바빠서. 명자가 사진들을 준영 앞에 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준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뻔뻔한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아, 이거요? 장모님은 모르실 거예요. 뭘 모른다는 거야? 요즘 남자들은 다 이래요. 결혼했다고 해서 다른 여자 못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명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준영을 바라봤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장모님,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 사람들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준영이 태연하게 말하며 사진을 밀어냈습니다. 내가 지금 명자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습니다. 장모님,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몸에 안 좋아요. 준영이 조롱하듯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저는 가봐야겠어요. 회사 일이 바빠서요. 준영이 나가자 명자는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분노로 떨렸어요. 그날 밤 명자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수아가 저런 놈한테 당하고 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딸을 지킬 수 있을까요? 문득 남편이 생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명자야, 정면 승부보다는 치밀한 계획이 더 무서운 법이야. 명자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그래, 준영아. 너는 나를 만만하게 봤구나. 명자의 눈에 차가운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꽃집을 운영하며 일한 세월이 헛산 게 아니야. 이놈 두고 봐라. 다음 날 아침 명자는 평소보다 일찍 꽃집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해야 했어요. 먼저 단골 손님인 김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혹시 시간 있니? 네, 명자 이모. 무슨 일이세요? 너한테 부탁할 일이 있는데 꽃집으로 좀 와줄래? 30분 후 김민수가 노트북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컴퓨터공학과 4학년인 민수는 해킹 실력이 뛰어나기로 유명했죠. 이모, 무슨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명자는 잠깐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사람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나 통화 기록을 알아낼 수 있니? 그건 불법이긴 한데요. 왜 그런 걸 알고 싶으세요? 내 사위가 우리 딸을 속이고 있어. 증거가 필요해. 민수는 명자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민수야. 대신 이 일은 절대 비밀이야. 일주일 후 민수가 USB를 들고 명자를 찾아왔습니다. 이모, 정말 심각한 상황이에요. 뭘 찾았니? 박준영이라는 사람, 회사 법인카드로 김서연이라는 여자와 데이트하는데 쓴 돈이 한 달에 500만 원이 넘어요. 명자는 치를 떨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회사 기밀 파일들을 개인 클라우드에 복사해서 저장하고 있어요. 기밀 파일을요? 네. 신제품 개발 계획서부터 고객 정보까지 다 빼돌렸어요. 명자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준영은 바람둥이일 뿐만 아니라 회사 돈까지 훔치는 도둑이었어요. 민수야, 이 자료들 복사해서 줄 수 있니? 물론이죠. 그런데 이걸로 뭘 하실 거예요? 준영이 직속 상관한테 익명으로 제보할 거야. 명자는 다음날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준영의 회사 홈페이지에서 조직도를 확인하고 한정우 이사에게 익명 편지를 보냈어요. 동시에 꽃집 단골인 박 여사의 아들이 다니는 경쟁업체에도 연락했습니다. 여보세요, 박 과장님이신가요? 저 명자 꽃집 사장이에요. 아, 어머님. 안녕하세요.
혹시 시간 있을 때 만날 수 있을까요? 상의드릴 일이 있어서요. 이틀 후 박 과장을 만난 명자는 준영이 빼돌린 자료들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시중에 나돌면 얼마나 큰 피해가 될까요? 박 과장은 자료를 보더니 놀라워했습니다. 이건 정말 기밀 정보네요. 수십억 원짜리 손실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자료를 빼낸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당연히 해고당하고 고발당하죠. 배임죄로 감옥까지 갈 수 있어요. 명자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준영은 회사에서 갑작스러운 감사 통지를 받았습니다. 한 이사님, 갑자기 감사를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한정우가 차가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문제가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어. 제보요? 누가? 그건 중요하지 않아. 일단 모든 자료를 제출해. 준영은 그 순간 명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분명히 장모의 소행이라고 직감했어요. 퇴근 후 준영은 곧바로 꽃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서며 소리쳤어요. 장모님, 나와요. 명자가 뒤쪽에서 천천히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구니? 장모님이 우리 회사에 뭔 짓을 한 거죠? 내가 뭘 했다고 그래? 명자는 태연하게 꽃을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감사받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내 뒤를 캐고 있다면서요? 누가 그런 말을 했니? 장모님 경고할게요. 저를 건드리면 수아도 가만두지 않겠어요. 명자는 꽃가위를 든 손을 멈췄습니다. 천천히 준영을 돌아봤어요. 내가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거니? 협박이 아니라 경고예요. 장모님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명자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계속 말해봐. 내가 나와 수아를 어떻게 하겠다고? 준영은 자신이 녹음당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장모님, 그 녹음 끄세요. 왜? 무서워? 방금 전까지 당당하게 협박하지 않았니? 준영은 주먹을 쥐었다가 풀었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나오시는군요. 그래, 이렇게 나온다. 어쩔 거야? 준영이 문을 쾅 닫고 나가자 명자는 즉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협박 녹음 파일 하나 보내드릴게요. 그날 밤 준영은 서연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서연아, 장모님이 뭔가 이상해. 왜? 뭔 일인데? 서연이 TV를 보며 대수롭지 않게 물었습니다. 우리 회사에 내 일을 제보한 것 같아. 설마 그냥 노인네인데 뭘 알겠어. 아니야. 분명히 뭔가 꾸미고 있어. 서연이 준영을 보며 웃었습니다. 오빠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피해 망상증 있는 거 아니야? 이건 정말이야. 그럼 뭐 어쩌라고?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서연의 차가운 반응에 준영은 당황했습니다. 이럴 때 위로받고 싶었는데 오히려 비웃음만 돌아왔어요. 서연아, 너라도 내 편이 되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내 편? 오빠, 나는 원래 누구 편도 안 서. 내 편만 서. 준영은 서연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던 서연과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한편 명자는 박 탐정과 다시 만났습니다. 탐정님, 준영이 부모 집까지 조사해 주세요. 부모 집까지요? 네. 그 사람 과거도 알아야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며칠 더 시간 주세요. 명자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에요. 준영이가 우리 수아를 우습게 봤나 봐요. 다음 날 오후 명자는 꽃집에서 혼자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문 앞에 낯선 그림자가 비치더니 중년 남자가 들어왔어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조심스럽게 명자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최명자 사장님이세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구본철이라고 합니다. 구본철은 어색하게 웃으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박준영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 사람이에요. 명자는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놓았습니다. 준영이 때문에요? 네. 앉아서 이야기해도 될까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를 내밀었습니다. 5년 전에 저는 테크솔루션이라는 회사에서 임원으로 일했어요. 구본철의 목소리에는 깊은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준영이 우리 회사 기밀을 빼돌려서 자기 회사에 팔아넘겼어요. 뭐라고요? 저는 그 일로 기밀 유출 누명을 썼고 결국 불명예 퇴직을 당했죠. 구본철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일로 아내도 저를 떠났고 아이들도 연락을 끊었어요. 명자는 구본철의 이야기를 듣고 놀랐습니다. 준영이 5년 전부터 이런 짓을 해왔다는 거였어요. 어떻게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최근에 박준영이 회사에서 감사를 받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구본철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를 고발했나 알아보다가 사장님을 알게 되었죠. 그런데 저한테 왜 오신 거예요? 사장님도 박준영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구본철은 잠깐 망설이더니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장님, 박준영이 지금까지 빼돌린 모든 자료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어디 있는데요? 그의 부모님 집 지하실 금고에 하드디스크로 보관되어 있어요. 명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안에는 5년간 훔친 모든 기밀 정보와 비리 증거가 들어 있어요. 정말이에요? 네. 그 하드디스크만 확보하면 박준영을 완전히 끝장낼 수 있어요. 명자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준영을 완전히 매장시킬 수 있겠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구본철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박준영의 부모님이 아들을 너무 믿고 계세요. 그래서요? 외부인이 접근하는 건 불가능해요. 저도 몇 번 시도해봤지만 실패했어요. 명자는 잠깐 생각에 잠겼습니다.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였어요. 본철 씨, 저와 협력하실 생각 있으세요? 물론이죠. 제가 뭐든 도와드릴게요. 그럼 준영이 회사 상황을 계속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구본철이 나간 후 명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밤에는 남편의 물건들을 정리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락방에서 남편의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쓰던 일기장들이 들어 있었어요. 이런 것까지 다 보관해뒀구나. 명자는 30년 전 일기장을 펼쳐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내용을 발견했어요. 오늘 박철민이 또 나를 찾아왔다. 자기가 부정한 방법으로 승진한 건 우리끼리만 아는 일이니까 조용히 넘어가자고 했다. 명자는 일기를 더 읽어봤습니다. 박철민 때문에 회사에 있기가 힘들어졌다. 아무래도 그만둬야겠다. 박철민. 이 이름이 왜 익숙하지? 명자는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박철민은 준영의 아버지 이름이었어요. 설마 준영이 아버지가 여보 회사 동료였다고? 명자는 더 자세히 일기를 읽어봤습니다. 남편이 박철민의 비리를 거절하다가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된 전말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보가 그때 갑자기 직장을 바꾼 거구나. 명자는 이제 모든 것이 연결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준영의 아버지도 아들과 똑같은 비리를 저질렀던 거였어요. 아버지가 그랬으니 아들도 그런 거구나. 명자는 일기장을 꼭 안고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이제 복수할 방법을 찾았어요. 한편 준영은 회사 감사가 본격화되면서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한정우 이사가 준영을 불러들였어요. 준영아, 법인카드 사용 내역 좀 설명해봐. 그게 업무상 필요해서.
김서연이라는 사람과 함께 쓴 돈이 5만 원이 넘는데 준영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건 거래처 직원이에요. 거래처 직원과 모텔에 간 게 업무야? 한정우가 차가운 눈으로 준영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회사 서버에서 무단으로 파일을 다운받은 기록도 있어. 그건 집에서 일하려고. 집에서 일할 때 고객 개인 정보까지 필요해? 준영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일단 오늘부터 업무 정지야. 조사가 끝날 때까지 출근하지 마. 사무실을 나온 준영은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저 지금 좀 위험한 상황이에요. 뭔 일이야? 회사에서 감사를 받고 있어요. 혹시 집에 있는 그 하드디스크, 그건 왜 없애버려야 할 것 같아요. 박철민은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알았다. 내가 처리할게. 전화를 끊은 준영은 서연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서연아, 당분간 만나지 말자. 왜? 무슨 일인데?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어. 조용히 있어야겠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고? 서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혼자 어떻게 지내라고? 잠깐만, 금방 정리될 거야. 당신 때문에 내가 왜 숨어 지내야 해? 서연이 화를 내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준영은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명자라는 것도 확신했어요. 장모, 절대 가만두지 않겠어. 한편 그 시각 준영은 급하게 부모님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감사가 심해지면서 모든 증거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지하실 금고에 있는 하드디스크는 절대 들키면 안 되었습니다. 명자는 구본철로부터 준영이 부모님 집으로 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장님, 지금이 기회인 것 같아요. 알겠어요. 저도 지금 가볼게요. 명자는 남편의 일기장을 가방에 넣고 준영의 부모님 집으로 향했습니다. 30년 전의 진실을 밝힐 때가 왔어요. 준영의 집에 도착한 명자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저수아 어머니 최명자예요. 문이 열리자 준영의 어머니 김순옥이 반갑게 나왔습니다. 어머, 사돈댁.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안녕하세요. 잠깐 들어가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어서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간 명자를 위해 순옥이 차를 끓여왔습니다. 사돈 어른은 어디 계세요? 서재에 계세요. 금방 나오실 거예요. 잠깐 후 박철민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명자를 보자 표정이 굳어졌어요. 안녕하셨어요. 네. 박철민은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명자의 남편 이름을 들으면 당황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 남편 이름이 최동혁이었어요. 박철민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최동혁? 네. 30년 전에 아버님과 같은 회사에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순옥이 이상하다는 듯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그분을 아세요? 박철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명자가 가방에서 일기장을 꺼냈어요. 이걸 보시면 아실 거예요. 명자가 일기장을 펼쳐 보이자 박철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희 남편이 30년 전 당신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시죠? 그런 일이. 박철민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저도 알고 싶어요. 순옥이 남편을 재촉했습니다. 명자가 천천히 일기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박철민이 부정한 방법으로 승진했다고 써있네요.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그리고 그 일을 숨기려고 제 남편에게 입막음을 시도했다고 나와 있어요. 순옥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준영이가 저희 딸에게 하고 있는 일이에요. 명자는 일기장을 덮고 박철민을 바라봤습니다.
준영이가 수아를 속이고 다른 여자와 살고 있어요. 뭐라고요? 순옥이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회사 돈도 빼돌리고 있어요. 명자는 가방에서 증거 자료들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순옥이 사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준영이가 이런 일을? 네. 그리고 회사 기밀까지 훔쳐서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어요. 박철민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30년 전 제가 저지른 잘못을 아들이 되풀이하고 있군요. 여보, 당신 정말 그런 일을 했어요? 순옥이 남편을 다그쳤습니다. 미안해, 여보. 젊을 때 욕심이 너무 컸어. 박철민이 명자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금고에 있는 하드디스크를 저에게 주세요. 명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준영이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어요. 순옥이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영이는 우리 아들인데. 사돈, 지금 그 아들이 제 딸의 인생을 망치고 있어요. 명자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고요. 박철민이 일어나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잠깐 후 하드디스크를 들고 올라왔어요. 여기 있습니다. 박철민이 하드디스크를 명자에게 건넸습니다. 우리가 아들을 너무 잘못 키웠어요. 고맙습니다. 이제라도 바로잡을 수 있을 거예요. 마침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준영의 목소리였습니다. 거실에 들어온 준영은 명자가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장모님이 왜 여기 있어요? 준영아, 내가 한 일을 모두 알고 있다. 박철민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하드디스크는 이미 사부인에게 넘겨줬어. 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나처럼 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박철민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준영이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제가 다시는 이런 일 안 할게요. 하지만 명자는 차분하게 일어났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장모님, 제발. 내일 오전에 당신 회사에 이 모든 증거가 제출될 예정이에요. 명자는 하드디스크를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청과 국세청에도 고발장이 접수될 거고요. 준영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명자를 바라봤습니다. 장모님, 수아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명자는 준영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고맙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해주셔서요. 명자가 나간 후 준영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다음 날 오전 8시 명자는 국정감사 경험이 풍부한 김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하드디스크와 모든 증거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사장님, 정말 대단한 자료네요. 김 변호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횡령, 배임, 산업 스파이 혐의로 최소 3년은 받을 거예요. 선생님, 오늘 바로 고발장을 접수해 주세요. 네, 회사와 검찰청, 국세청에 동시에 제출하겠습니다. 한편 준영은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어요. 동료들이 자신을 보는 시선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준영 씨, 한 이사님이 부르세요. 비서가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사실에 들어간 준영은 한정우 외에도 인사팀장과 감사팀장이 앉아 있는 것을 봤어요. 앉으세요. 한정우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준영 씨, 어젯밤에 추가 제보가 들어왔어요. 추가 제보요? 5년간 빼돌린 모든 기밀 자료와
횡령 증거가 담긴 하드디스크요. 준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게 무슨 변명하지 마세요. 모든 증거가 다 있어요. 인사팀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즉시 해고 처분입니다. 그리고 고발 조치도 취해질 예정이고요. 준영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준영 씨, 이미 검찰청에 고발장이 접수됐어요. 감사팀장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개인 짐을 정리하고 회사를 나가세요. 준영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어요. 사무실로 돌아온 준영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준영이 해고됐대. 횡령했다던데. 그래서 요즘 감사받았구나. 준영은 급하게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아, 나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인데? 회사에서 해고당했어. 그리고 고발까지 당했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아, 거기 있어? 오빠 미안해. 서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나는 당신과 상관없는 사람이야. 뭔 소리야?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인데. 그리고 임신한 것도 거짓말이었어. 준영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나는 원래 당신 같은 사람과 오래 갈 생각 없었어. 서연아, 제발. 서연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준영은 다시 걸어봤지만 이미 차단된 상태였어요. 준영은 회사에서 짐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감에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저녁 무렵 명자는 수아를 만나기 위해 미술치료센터로 향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딸에게 알려야 할 때였어요. 엄마, 갑자기 웬일이에요? 수아가 반갑게 어머니를 맞았습니다. 수아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명자의 심각한 표정을 본 수아는 불안해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명자는 가방에서 모든 증거 자료들을 꺼냈습니다. 준영이에 대한 이야기야. 준영이요? 준영이가 어땠다는 거예요? 명자는 차근차근 준영의 불륜과 횡령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수아는 사진들을 보며 점점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게 정말이에요? 응. 엄마가 직접 확인한 거야. 수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우리 결혼은 가짜였어. 준영이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 게 아니야. 수아가 책상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는 정말 몰랐어요. 알았으면 더 힘들었을 거야. 명자가 딸을 안아주며 달랬습니다. 엄마가 모든 걸 이제 이혼하고 새로 시작하자. 네, 엄마. 고마워요. 수아는 어머니의 품에서 울면서도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야 최근 준영의 이상한 행동들이 이해되었어요. 며칠 후 준영은 부모님 집에서 술에 의존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술을 마시는 아들을 보며 순옥은 눈물을 흘렸어요. 준영아, 그만 좀 마셔. 어머니, 저는 이제 끝났어요. 준영이 술잔을 들며 중얼거렸습니다. 직장도 없고 여자친구도 없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했어요. 그래도 건강은 챙겨야지. 순옥이 안쓰럽게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한편 구본철은 명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뭐려? 저도 본철 씨 도움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어요. 5년 만에 제 억울함이 풀렸어요. 구본철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겠네요. 네, 사장님도 딸분과 행복하세요. 명자는 꽃집에서 자신이 기르던 난초를 바라봤습니다. 길고 긴 기다림 끝에 드디어 꽃을 피웠어요. 참고 기다린 보람이 있었구나.
명자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으며 난초에 물을 주었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었고 이제 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차례였어요. 다음 날 오전 8시 명자는 국정감사 경험이 풍부한 김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하드디스크와 모든 증거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사장님, 정말 대단한 자료네요. 김 변호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횡령, 배임, 산업 스파이 혐의로 최소 3년은 받을 거예요. 선생님, 오늘 바로 고발장을 접수해 주세요. 네, 회사와 검찰청, 국세청에 동시에 제출하겠습니다. 한편 준영은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어요. 동료들이 자신을 보는 시선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준영 씨, 한 이사님이 부르세요. 비서가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사실에 들어간 준영은 한정우 외에도 인사팀장과 감사팀장이 앉아 있는 것을 봤어요. 앉으세요. 한정우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준영 씨, 어젯밤에 추가 제보가 들어왔어요. 추가 제보요? 5년간 빼돌린 모든 기밀 자료와 횡령 증거가 담긴 하드디스크요. 준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게 무슨... 변명하지 마세요. 모든 증거가 다 있어요. 인사팀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즉시 해고 처분입니다. 그리고 고발 조치도 취해질 예정이고요. 준영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준영 씨, 이미 검찰청에 고발장이 접수됐어요. 감사팀장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개인 짐을 정리하고 회사를 나가세요. 준영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어요. 사무실로 돌아온 준영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준영이 해고됐대. 횡령했다던데. 그래서 요즘 감사받았구나. 준영은 급하게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아, 나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인데? 회사에서 해고당했어. 그리고 고발까지 당했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아, 거기 있어? 오빠 미안해. 서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나는 당신과 상관없는 사람이야. 뭔 소리야?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인데. 그리고 임신한 것도 거짓말이었어. 준영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나는 원래 당신 같은 사람과 오래 갈 생각 없었어. 서연아, 제발. 서연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준영은 다시 걸어봤지만 이미 차단된 상태였어요. 준영은 회사에서 짐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감에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저녁 무렵 명자는 수아를 만나기 위해 미술치료센터로 향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딸에게 알려야 할 때였어요. 엄마, 갑자기 웬일이에요? 수아가 반갑게 어머니를 맞았습니다. 수아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명자의 심각한 표정을 본 수아는 불안해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명자는 가방에서 모든 증거 자료들을 꺼냈습니다. 준영이에 대한 이야기야. 준영이요? 준영이가 어땠다는 거예요? 명자는 차근차근 준영의 불륜과 횡령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수아는 사진들을 보며 점점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게 정말이에요? 응. 엄마가 직접 확인한 거야. 수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우리 결혼은 가짜였어. 준영이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 게 아니야. 수아가 책상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는 정말 몰랐어요. 알았으면 더 힘들었을 거야. 명자가 딸을 안아주며 달랬습니다.
엄마가 모든 걸 정리했어. 이제 이혼하고 새로 시작하자. 네, 엄마. 고마워요. 수아는 어머니의 품에서 울면서도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야 최근 준영의 이상한 행동들이 이해되었어요. 며칠 후 준영은 부모님 집에서 술에 의존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술을 마시는 아들을 보며 순옥은 눈물을 흘렸어요. 준영아, 그만 좀 마셔. 어머니, 저는 이제 끝났어요. 준영이 술잔을 들며 중얼거렸습니다. 직장도 없고 여자친구도 없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했어요. 그래도 건강은 챙겨야지. 순옥이 안쓰럽게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한편 구본철은 명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뭐요? 저도 본철 씨 도움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어요. 5년 만에 제 억울함이 풀렸어요. 구본철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겠네요. 네, 사장님도 딸분과 행복하세요. 명자는 꽃집에서 자신이 기르던 난초를 바라봤습니다. 길고 긴 기다림 끝에 드디어 꽃을 피웠어요. 참고 기다린 보람이 있었구나. 명자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으며 난초에 물을 주었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었고 이제 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차례였어요. 이혼 재판 당일 수아는 어머니가 준비해준 완벽한 증거들 덕분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장에서 준영은 변명 한마디 하지 못했어요. 모든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이혼을 허가하며 재산 분할은 신청하지 않습니다. 판사의 선고가 떨어지자 수아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법원을 나서며 수아가 어머니의 팔짱을 꼈습니다. 이제 진짜 자유예요. 그래, 우리 딸.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명자도 웃으며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명자와 수아는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어요. 꽃집도 예전처럼 손님들로 북적거렸고 수아의 미술치료센터도 점점 번창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명자는 이상한 증상을 느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리고 어지러움이 계속됐어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명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명자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머리가 아팠습니다. 꽃집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현기증이 나서 쓰러질 뻔했어요. 이건 정말 병원에 가봐야겠어. 명자는 혼자서 병원에 갔습니다. 딸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MRI 촬영을 해봐야겠네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틀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장님, 앉으세요. 의사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뇌종양이 발견됐습니다. 명자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종양이요? 네. 크기가 제법 커서 즉시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을. 다행히 양성일 가능성이 높지만 위치가 좀 위험해요. 의사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빨리 수술하시는 게 좋겠어요. 명자는 병원에서 나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진단에 정신이 없었어요. 수아에게는 어떻게 말하지? 명자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딸이 걱정할까봐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일단 혼자서 해결해보자. 명자는 수술 날짜를 잡고 혼자서 모든 준비를 했습니다. 꽃집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할인 행사를 하겠습니다. 명자는 갑자기 꽃들을 헐값에 팔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사장님, 갑자기 왜 이러세요? 그냥 정리 좀 하려고요. 명자는 대충 대답했습니다. 혹시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하지만 명자의 행동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마치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어요. 단골 손님 박 여사가 걱정되어 수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아야, 내 어머니 좀 이상해. 어머니가요? 뭐가 이상한데요? 갑자기 꽃들을 다 팔아치우고 있어. 마치 가게 정리하는 것 같아. 수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제가 바로 가볼게요. 수아가 꽃집에 도착했을 때 명자는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응? 수아야, 갑자기 웬일이야? 박 여사님이 연락하셨어요. 엄마가 이상하게 행동한다고. 명자는 당황했습니다.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그냥 정리 좀 하는 거야.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수아가 의심스럽게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어디 몸이 아프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멀쩡해. 하지만 수아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행동이 너무 수상했어요. 엄마, 병원 다녀오신 거 아니에요? 병원? 내가 왜 병원에 가? 명자가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수아는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수아는 어머니가 감추고 있는 게 있다고 확신했어요. 다음 날 몰래 어머니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한편 교도소에 수감된 준영은 우연히 동료 수감자로부터 흥미로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야, 내 장모 병원 다닌다며? 뭐라고? 준영이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내 형이 병원에서 일하는데 최명자라는 사람이 뇌종양 진단받았대. 준영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정말이야? 응. 수술까지 받을 예정이라던데. 준영은 갑자기 희망이 생겼습니다. 명자가 죽거나 의식을 잃으면 재산을 가로챌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아직 수아 남편이니까. 준영은 음흉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수아는 어머니를 몰래 따라갔습니다. 명자가 종합병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어요. 역시 병원이었구나. 수아는 어머니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1시간 후 명자가 나왔는데 표정이 어두웠어요. 수아는 어머니가 집에 들어간 후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혹시 저희 어머니 최명자 씨 진료 기록 확인할 수 있나요? 보호자세요? 네, 딸이에요. 간호사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이 말씀 안 하셨나요? 무슨 말씀을요? 뇌종양 진단을 받으셨는데. 수아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뇌종양이요? 네. 내일 수술 예정이세요. 수아는 급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가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려 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다음 날 아침 8시 수아는 어머니 방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혼자서 뇌종양 진단을 감당하려 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 들어가도 돼요? 응, 들어와. 명자는 평소처럼 담담한 표정으로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엄마, 병원 이야기 좀 해요.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자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무슨 병원? 뇌종양 말이에요. 명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니? 엄마 혼자서 다 하려고 했어요? 수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짐이 될까봐 그러신 거예요? 수아야. 명자가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는 괜찮을 거야. 수술하면 나아진다고 했어. 엄마, 저는 이제 어린애가 아니에요. 수아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엄마가 저를 지켜주셨으니까 이제는 제가 엄마를 지킬 차례예요. 명자는 딸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수아의 눈빛이 전과는 달랐어요. 수아야, 내가 이렇게 말하다니. 엄마, 수술은 언제예요? 오늘 오후 2시. 그럼 지금 당장 병원 가요. 수아가 어머니의 옷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제가 모든 걸 준비할게요. 병원에 도착한 수아는 의사를 찾아가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수술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대략 6시간 정도 예상됩니다. 성공 확률은요? 90% 이상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의존적인 딸이 아니라 어머니를 보호하는 사람이 되어야 했어요. 수술실 앞에서 명자가 수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아야, 엄마는 괜찮을 거야. 네, 엄마. 저도 알아요. 수아가 강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만 건강하면 돼요. 다른 건 제가 다 할게요. 명자는 딸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준영 사건을 겪으면서 수아가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싶었어요. 그럼 들어가 볼게. 네, 엄마. 기다리고 있을게요. 수술실 문이 닫히자 수아는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6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기다려야 했어요. 한편 감옥에 있던 준영은 면회실에서 변호사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아직 수아 남편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이혼했으니까 남남이죠. 그럼 장모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호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그런 걸 묻죠? 장모가 뇌종양에 걸렸다고 하던데. 그래도 상속권은 딸에게 있어요. 준영의 얼굴이 실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만약 딸이 상속을 포기한다면 그럼 다른 상속인을 찾아야겠죠. 준영은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짜 서류를 만들어서라도 재산을 가로챌 계획을 세웠어요. 수술이 시작된 지 3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아는 병원 복도를 걸으며 기도했어요. 제발 엄마가 무사히.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수아 씨죠? 저는 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요? 박준영 씨 대리인인데요. 수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준영이가 뭘 또 하려고 해요? 어머님 재산 관련해서 상의할 일이 있어서요. 재산이요? 준영 씨가 아직 법적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요. 수아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혼했어요. 하지만 몇 가지 서류에 문제가 있다고. 무슨 서류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좋겠어요. 수아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어머니가 수술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 준영이 또 방해를 하다니. 절대 가만두지 않겠어. 수아는 즉시 명자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급한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죠? 준영이가 또 무슨 짓을 하려고 해요. 어떤 짓을요? 어머니 재산을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김 변호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모든 법적 장치는 다 해놨어요. 정말요? 네. 어머님이 미리 준비해 두셨거든요. 수아는 다시 한번 어머니의 치밀함에 감탄했습니다. 준영이가 뭘 시도하든 소용없을 거예요. 수술 4시간째 의사가 잠깐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계세요? 네, 여기 있어요. 수아가 급히 달려갔습니다. 수술은 잘 되고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수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술 6시간째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술 성공했습니다. 의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종양 제거에 성공했고 다행히 악성이 아니었어요. 정말요? 수아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완치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수아는 중환자실로 이송되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자신이 어머니를 지켜야 할 차례였어요. 엄마, 이제 제가 엄마를 보호할게요. 수아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술 성공 6개월 후 명자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정기검진에서도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의사도 놀랄 정도로 회복이 빨랐습니다. 엄마, 오늘 특별한 날이에요. 수아가 설렘 가득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뭔 특별한 날? 우리 새로운 가게 오픈하는 날이잖아요. 수아와 명자는 함께 새로운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꽃집과 미술치료센터를 결합한 힐링 공간이었어요. 꽃과 그림, 가게 간판을 보며 명자는 뿌듯해했습니다. 정말 좋은 이름이야. 엄마 아이디어잖아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쪽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가득했고 다른 쪽에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첫 손님이 오시네요. 한 중년 여성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수아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여기서 꽃도 기르고 그림도 그릴 수 있다고 들었는데. 네, 맞아요. 한번 체험해 보세요. 수아는 그 여성을 안내했습니다. 꽃을 보며 그림을 그리는 치유 프로그램이었어요. 마음이 정말 편안해지네요. 여성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저도 힘든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기분이 좋아져요. 명자는 딸의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수아가 정말 멋진 치료사가 되었어요. 며칠 후 수아에게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엄마, 제 책이 베스트셀러에 올랐어요. 정말? 수아가 쓴 상처받은 마음을 위한 미술치료라는 책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책이었어요. 전국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유명해지다니. 명자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한편 구본철이 꽃집을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머, 본철 씨, 오랜만이에요. 구본철의 얼굴이 밝아 보였습니다. 새 직장은 어때요? 정말 좋아요. 사장님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구본철은 명자의 소개로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분도 만났어요. 정말요? 네, 다음 달에 결혼해요. 명자는 정말 기뻤습니다. 구본철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축하해요, 본철 씨. 사장님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한편 준영은 여전히 교도소에 있었습니다. 재산을 가로채려던 계획도 모두 실패했어요. 명자가 미리 준비해둔 법적 장치 때문이었습니다. 박준영, 면회 왔어. 교도관이 부르자 준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가 올지 궁금했어요. 면회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아버지 박철민이었습니다. 아버지, 준영아. 박철민의 얼굴은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세요? 내 걱정에 많이 편찮으시다. 준영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아버지, 저 언제 나갈 수 있어요? 1년 더 있어야 한다고 했지. 그 다음에는 뭘 하죠? 박철민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나와서 새로 시작해야지. 누가 저를 받아주겠어요? 그건 내가 노력하기 나름이야. 준영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회에 나가도 갈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반면 명자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원예 블로그를 운영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은 난초 기르는 방법에 대해 써볼까? 명자는 컴퓨터 앞에 앉아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난초는 참을성이 필요한 꽃입니다. 조급하게 키우려 하면 오히려 죽어버리죠. 명자의 블로그는 점점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인생 이야기를 담은 글들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샀어요.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꽃은 기다리는 사람에게만 그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글을 읽고 위로받고 있어요.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 용기가 생겨요. 명자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알고 기뻤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명자와 수아는 꽃과 그림 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로 심은 난초에서 꽃이 피어나고 있었어요. 엄마, 정말 예쁘네요. 그러게. 1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어. 명자는 만족스럽게 난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그때 엄마가 포기하지 않고 저를 지켜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수아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정말 그런가 봐요. 명자가 딸의 손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하자. 네, 엄마. 두 사람은 석양이 지는 정원에서 조용한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모두 뒤로하고 새로운 인생에 대한 기대로 가득했어요. 난초 꽃잎이 바람에 살랑 흔들렸습니다. 마치 이제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명자와 수아의 새로운 시작이 정말로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명자와 수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할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과 끈질긴 의지가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명자는 딸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고 수아는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의존적인 딸에서 강한 여성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들의 복수는 단순한 개인적 원한이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이었어요. 가장 인상적인 것은 두 모녀가 서로를 지키며 함께 성장한 모습입니다. 어머니는 딸을 보호했고 딸은 어머니를 돌보며 진정한 독립을 이뤘죠. 결국 진실은 드러나고 악은 응징받으며 선은 보상받는다는 교훈을 전해줍니다. 꽃과 그림으로 새로운 시작을 한 이들처럼 우리도 어떤 시련이 와도 희망을 잃지 않고 새로운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